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임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임준 연구원 푸빅 부회장이시죠? 네. 네. 그 졸업하면 뭐 네.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 쪽. 네. 약간 이런 뉴스들을 모아서 빠르게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원하는 부분에 이제 원하는 신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약간 언론 쪽으로 네, 관심이 있으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기사 셀렉하는 수준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켓 서머리, 이제 시장 어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 족지수와 선전 성분 지수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와 신종 코로나19의 백신 효과 우려 등의 악재가 겹치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질병관리수장인 가오푸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이 한 공개 석상에서 지금 있는 백신의 효력의 효율이 높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중국 당국 관계자가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낮다고 인정한 것이 파장을 일으켜 중국 증시는 2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제재를 시작한 것이 증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중국 제재를 확대한 점, 백신 효과 논란 역시 이날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의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2.3%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네. 내용 보니까 좀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백신 관련 뉴스가 조금 놀라운데요. 예.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질병관리수장인 가오푸 주임이 네. 중국의 현재 자국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교차 사용을 언급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 자국의 백신의 효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시노백 백신이 주로 네. 지금 공급되고 있고 그런데 뭐 중국에서는 자국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는데 예. 관련된 담당자 입에서 네. 이게 좀 효과가 떨어지니 네. 화이자나 이런 이제 그 서방의 백신을 같이 맞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이 어떻게 증시에 큰 폭의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기사가 나와서 좀 흥미롭게 좀 보고 네. 있는데 뭐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뉴스는 좀 단기적 충격이 있는 것이고 또 증시가 어떻게 회복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안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글로벌 거시 매크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시 뉴스에 대해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프로젝트에 관해 전해드릴 텐데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핵심 프로젝트를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핵심구역 발전 전략 중앙예산투자 전문관리방법을 발표해 누적된 중앙예산에서 100억 위안을 하이난 자유무역항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하이난 시행에 대한 총괄 방안과 하이난 현대교통운송 종합시스템 계획을 발표해 새로운 인프라와 교통, 에너지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를 건설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 하이난 자유무역지구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하이난 자유무역지구는 중국이 하이난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4월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네.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뭐 체계적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네. 있고 하이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하이난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보도드린 내용도 하이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등 4개 부서가 하이난 자유무역지구에 대해 발표한 정책 내용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등 4개 부서는 전면적인 하이난 개혁 개방을 위한 금융 지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경 간 개인 거래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증권 투자를 포함한 역내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지인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동시에 주택 구입의 외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난 주민의 개인 외환 편리화를 연구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네, 그 면세 혜택도 좀 네. 확대한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도 15%가량 감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데 네. 원래 하이난 관련해서 이게 뭐 코로나 상황 속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이제 면세 혜택을 좀 늘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기다 또 추가로 늘려서 얼마 정도까지 돼 있죠? 하이난의 원래 방문객이 한 명당 1년간 면세 쇼핑 한도는 3만 위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고려하고 있는 정책 방안에서는 10만 위안, 한화로 약 1,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한 번 여행 갈 때 600불 정도인데 상당하죠. 이게 약간 느낌이 네. 엄청나게 하이난에 아까 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촉진도 있겠지만 네. 생산 기지로서 무역 네. 항으로서의 어떤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하이난 네. 하면 또 이 중국의 제주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 키우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대체의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한 것이 미국의 압박을 맞서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처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미 관계 속에서 홍콩에 대한 어떤 이제 조치나 견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위해 하이난을 중심으로 키우는 네, 맞습니다. 홍콩을 대체하겠다, 우리 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는 네. 거네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다음 매크로 뉴스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매크로 뉴스는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네. 중국 주택건설부는 현재 중국 내 친환경 건축 발전 목표가 뚜렷하고 정책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며 친환경 건축의 표준과 추진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신옥 건축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 70%에 이를 것이라 설명을 했는데요. 한편 베이징 따싱 국제공항, 상하이 중심 빌딩 등 61곳의 건물이 2020년도 중국 친환경 건축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수상 건물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혁신 기술을 보여주고 핵심 기술 또한 기술 업계에서 선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친환경 건축물 하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생각이 나네요. 뭐 네. 수직정원 얘기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잘 실패한 케이스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수직이라고 하니까 후베이 지역의 현대삼림화원이라는 네. 이탈리아 수직의 숲, 보스코 베르티칼레를 모방한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건물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방을 해서 지었으나 모기 등의 해충으로 네. 인해서 실제로 826가구 중에서는 단 10곳만 전염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네. 간에 친환경 건축물, 네, 그러니까 뭐 네. 그게 꼭 식물로 도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네. 친환경 건축물을 상당히 늘리겠다. 네, 뭐 맞습니다. 태양열을 쓰거나 이런 것도 친환경이겠죠. 예, 에너지하고 자원 절약 네. 이런 걸 통해서 환경 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겠다는 중국의 정책이 보이죠. 네, 좀 뭐 국내 상황과도 결부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자, 그러면 상장 기업 뉴스 오늘 어떤 기업들을 가져오셨나요? 네, 이어서 상장기업 뉴스를 보도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도해 드릴 기업은 시총 1위의 철강기업, 보산철강. 아, 바오산철강.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뭐 주가 흐름도 좋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보산철강은 순수 전기차용 고안정성 초경량 BIW를 새롭게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BIW는 바디 인 화이트, 조립 라인에서 차체 철판 부품을 조립을 하고 도전 공정에서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인 차체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철강이에요. 예, 맞습니다. 보산철강이 이번에 개발 및 출시한 차체는 첨단 공정을 결합한 제품으로 6가지 종류의 기가 스틸을 응용해서 전체 차체 중 기가 스틸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배터리팩 프레임에는 기가 스틸이 100%가 사용됐으며 차체 전체 중량을 300.3kg으로 동급 차종 대비 10에서 20% 경량화를 실현해 순수 전기차 응용 분야의 선두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별 5개, 네. 중국 보험 자동차 안전지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네.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뭐 좋은 기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상황 속에서 이 철강 회사의 주가 흐름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이평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꾸이저우 마오타이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었죠. 근데 이 꾸이저우 마오타이와 중국의 또 다른 명주 기업 수정방, 네. 수정방이 이제 중국 장향주 전문가 량밍펑과
사수정방 주식회사 꾸이저 마오타이와 함께 합작 프로젝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한가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동사는 량밍펀과 공동 출자 방식으로 구이저우 수정방 구기주업 유한공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수정방은 이번 투자에 최소 5억 6천만 위안 이상의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 기준 총 매출이 약 35억 위안, 순이익이 8억 위안인 수정방에게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네. 국내 3대 명주라고 하면 뭐 마오타이, 우량에 네. 수정방이 있는데 네. 사실 상해의 대표적인 이제 백주 회사가 이제 귀주모테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천고려에서의 대표적인 이 백주 회사가 우량에 네. 수정방은 홍콩에 상장돼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수정방은 농향주라 그래서 향이 짙은 네. 그 백주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장향주라고 하죠. 향이 굉장히 뭐 배꽃 향이 난다고 하죠. 긴 장자가 아니라 네. 그 간장할 때 장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오타이를 마시고 빈 잔에서 그 장의 향이 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두 술이 조금 다른 성향이 다른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량밍펑이 거의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분을 51%를 소유할 것이라고 공식으로 이제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시장 긍정으로 반영했기 네. 때문에 상한가 가지 않아 싶습니다. 굉장히 네. 긍정적입니다. 홍콩인데 상한가가 10%가 더 넘을 수 있는데도 10%로 끝났네요. 그렇죠. 상한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 굉장히 핫한 네,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알리바바이네요.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알리바바입니다. 네. 중국 국가시장감독국 관리총국은 알리바바 그룹의 독점 행위 실시에 대해 행정처벌을 했으며 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알리바바 그룹이 3년 연속으로 시장감독총국에 자체 검사 합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은 플랫폼의 경제 발전을 촉진을 하고 또 반독점법을 강화를 해서 데이터 남용을 막는 동시에 이제 건전한 소비 행위를 보이려는 이제 반독점법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와서 예. 국내에서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벌금이 3조 역대 최대 규모고 맞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예. 심지어 6% 넘게 올랐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네. 중국 당국의 과징금이 알리바바의 후속 조치 발표를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징금 부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협력 업체들과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날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한테 6% 이상 급등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많은 금액의 벌금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벌금 이후에 알리바바 행동은 따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엎드려 납작 하는 모습이었고, 그랬을 때, 이러면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이 당국의 어떤 규제가 여기서 마무리되는구나. 예. 불확실성 해소를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양사의 합의도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네. 로열티도 물고 한 2조짜리의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상황도 불확실성 해소가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시 뉴스와 기업 뉴스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또 이 장래에 이 언론 빅데이터 기반 언론에 언론과 활동하는 것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희 이제 포빅과 함께하는 이 데일리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포빅에서도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